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 국민대 25 전형과 작년 24 입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전형이에요. 교과의 교과 성적 우수자, 종합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그리고 종합의 국민 프론티어. 그래서 교과, 서류, 면접 이 세 가지 전형을 다 가지고 있고, 교과 성적 우수자는 이제 원래 추천 전형인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모집 인원 493명이고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 기준에서는 2합 5를, 자연계열 기준에서 2합 6을 유지하고 있고, 반영 방식은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 국수영과, 이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을 하고 있는데 계열별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단순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전형에서 우선 서류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모집 인원 403명에 반영 방식은 서류 전형입니다. 우선은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게 35%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주도가 15%, 발전 가능이 20%, 전공 적합성이 무려 50%예요. 전체 합산을 해보면. 그걸 좀 분리해보면 전공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진로 탐색 요런 역량이죠. 요게 35%, 그리고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15%, 그리고 마지막 인성 영역이 15%,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평가 주요 내용도 옆에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국민대가 가장 좀 자랑하는 전형,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국민 프론티어입니다. 여기 이제 면접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1단계에서 3배수, 그리고 2단계 면접 30% 반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모집 인원은 452명입니다. 반영 방식은 우선은 서류 평가 방식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국민 프론티어 기준에서 자기주도성 및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무려 50%예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40%, 인성이 10%. 밑에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하고는 조금 틀리죠. 아무래도 좀 이 국민 프론티어라고 하는 게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결국 면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요런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고교 생활이라고 하죠. 이제 고등학교의 고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많이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이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좀 비교해서 좀 보기 좀 좋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국민 프론티어의 이제 가장 좀 학부모님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면접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면접 평가는 우선은 개인별로 이 입학사정관 3인과 함께 이 개별 면접을 보게 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 기준에서는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이 40%인데, 이 평가 내용은 교내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느낀 점이 뭐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보고,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40% 물어보는데, 이해도 혹은 이 학업 능력이나 태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예시문항 보면은 땡땡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우수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기계공학과와 관련돼서 기계공학을 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뭘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은 그 역량을 키우려면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활동의 진실성, 실제로 학교에서 했던 봉사활동, 역할 담당,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주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느냐, 아니면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 이런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역할이에요. 네가 한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내용도 결국에는 생활기록부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평가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면접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 내용을 꼭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입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과 전형 입결을 볼 건데 24 입결하고 23 입결 이 두 개의 입결을 같이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경영계열 기준했을 때 몇몇 모집 단위들이 생각보다 입결 컷이 되게 낮아요. 이 국민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낮지? 70% 컷 하면은 우와 이렇게까지도 붙어?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비슷했느냐? 근데 전년도 보면 경영학이 1.91이었어요. 그 2.99면은 거의 1등급 정도 간격 차이가 나잖아요. 이러면은 올해도 2.99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요런 모집 단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작년 컷만 딱 보고 낮으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는 최소 2년치, 3개년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지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내가 데이터를 다 보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각 계열의 대학별 비슷한 모집 단위들의 평균값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계획을 세우시는 걸 일단 권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경영계열 기준에서는 한 2.37, 23년에 2.14였으니까 저라면은 일단 2.2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서 상황을 좀 따져보겠죠.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2.14, 2.13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럼 올해도 아마 2.14 기준 요 정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과계열 기준에서는 작년 평균은 2.33 그리고 재작년 평균은 2.36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 개별 모집 단위를 보시면 조금 재밌는 모집 단위들 있죠. 영어 영문이 작년에 2.15였는데 와 그 전년에 2.4였어. 뭐 국어 국문 2.19였는데 와 그 전년에 2.3이었어. 거꾸로 한국 역사가 2.68인데 그 전년에 2.28이었어. 요런 경우들도 있어요. 요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최소한 2개년치 평균 혹은 아니면은 그 한 해에 계열의 대학별 평균 정도는 따져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값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2.3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학부 같은 경우에는 2.16이에요 작년. 근데 재작년이 2.25였다 그러면은 2.2 요거 기준해서 또 플랜을 짜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하 모라고 하는 최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아무래도 이하 모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점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수 값들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일단은 입결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 사회과학 계열은 전체 평균 기준으로 하면 2.27입니다. 24 그리고 23에도 2.24 그러면 당연히 올해 2.2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겠죠. 물론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 막 2.7 막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뭘 봐야 된다? 그렇죠? 23년 입결도 보시고 올해 2.7의 교육학과가 된다는 보장은 없구나.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된다. 자연계열 한번 보죠. 이제 공과계열 기준에서 평균치로 따져보면 2.27 24년 기준입니다. 근데 23년 2.31 그러면 2.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인기학과냐 인기학과가 아니냐에 따라 약간 또 편차값이 나겠지만 일단은 신소재 공학부가 아무래도 공과계는 제일 인지도가 높아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전자화학이 가장 메인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는 입결 컷 보시면 요런 것들은 확실하게 개별 모집 단위의 컷을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거기 2합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래도 이만큼 내신을 높이는데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국민대가 자랑하는 시그니처 모집 단위 하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 IT, 자동차 공학,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진짜 2초죠. 거기에 지금 성적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IT도 2.04에서 1.9, 자동차 공학도 2.26에서 2.15,
미래 모빌리티만 2.21에서 2.23으로 좀 떨어져 보이지만 거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2.1 안쪽으로는 내신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좀 써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값은 2.48이긴 한데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컷의 편차값이 되게 많이 납니다. 지금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시는 모집 단위가 하나 있죠. 이게 말이 돼? 하는 게 바로 임산생명. 뭐 거꾸로 생각하면 임산생명이니까 그렇게 떨어질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전년도 거를 보시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3.81, 4.65까지 떨어진 게. 아무래도 뭐 충원이 이만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명공학보다는 앞에 있는 저 임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주목됐다라고 작년에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50%인데 3.81이었고 70%인데 4.65였잖아요. 근데 그 전년도가 50%가 2.03이고 70%가 2.03이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도 여기를 지원했다? 어떻게 보면 용자죠, 용자. 하지만 되게 유니크하다. 하지만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잡는다? 네, 저라면 요거를 잡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건축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1.98에서 2.19니까 뭐 2.0 혹은 2.1 이내 정도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 빅데이터 요 자연 계열, 예, 경영의 자연 계열 학과죠. 여기는 지금 2.11이에요. 전년도가 2.25긴 했는데, 요쪽이 어떻게 보면 자연 계열에서 유일하게 이제 경영 계열 학과를 쓸 수 있는 수시로는 포지션을 본다고 하면 1.15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뒤 끝에 걸려있는 이 컷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16, 23년 모집 기준에서도 2.16이었으니까 여기도 0.1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2.2 이내에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볼 건데, 종합전형은 서류전형하고 이제 면접전형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거를 일단은 권해드려요.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둘 다 못 쓰잖아요. 하나만 선택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형이 나한테 유리하냐, 이제 종합전형이 나한테 유리하냐에 대해서 원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서류평가 요소를 생활기록부에다가 대입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서 그 전형 평가 요소가 나한테 더 유리한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비교해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입시 결과 컷이죠. 즉 서류형의 입결 컷과 면접형의 입결 컷을 비교해서 나의 내신이 어느 쪽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맞냐로 일반적으로 따져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지만 결국엔 그거밖에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의 의지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입결 컷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전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은 입결 컷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류 평가 내용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반영되는 서류 평가 내용이 얼마만큼 나한테 유리하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전형 원래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진학상담에서 쓰게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입결 컷을 보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만 해서 만약에 쓰다 보면은 너무나 내가 무조건 붙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떨어지지? 이런 좀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평균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평가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서류를 판단해서 보고 지원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국민대 기준에서 지금 경영계열은 서류적으로는 2.7 정도고요.
국민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2.8에서 2.9 정도. 그러면 약 대략적으로 0.2등급 정도의 간격 차이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다. 다만 내가 2.8, 2.9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50%컷 제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70% 넘어가면 3등급이 붙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3등급이 붙을 때는 뭔가 그만큼의 서류적인 평가 요소가 아주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상정계열 기준에서 50%컷도 2.7 그리고 프론티어 2.78. 실제로 문과계열 기준에서는 아주 큰 편차값이 난다 보기 어렵겠죠. 70%컷 기준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민 프론티어 입결 것이 훨씬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과계열 기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문계열 학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많이 고려하고 쓰셔야 된다. 실제로 지금 서류에서 4등급대가 중국어 관련해서 붙었다? 그러면 외국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 프론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국민 프론티어에서 2등급대에서 50%가 걸렸다? 그럼 이 친구는 일반고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딱 숫자 보면 대충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일반고 기준에서는 문과교육도 2등급대에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등급 초반이다 그러면은 교과전형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중반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류용이라고 보시면 맞고, 2등급 후반이다 하면은 이제 면접형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서류 평가 요소를 보자. 이게 제가 볼 때 국민대를 종합전형을 활용해서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숫자만으로 너무 현혹되는. 다만 그렇다고 막 4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이 서류평가 요소가 맞으니까 그렇게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2등급 언저리에서 아니면 3등급 초반 언저리에서 내가 서류평가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특출하다. 나는 서류용으로 써야 되겠다. 혹은 나는 면접장까지만 가면 난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요런 걸로 이제 면접형을 쓰냐. 요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법학과도 비슷하죠. 2.47, 뭐 2.82. 70%코 기준해도 3등까지 안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국민대 종합전형 되게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빡빡한가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서류평가의 요소에서 이제 학업이라고 하는 그 역량만 기준에서는요, 국민 프론티어도 학업은 15%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생활 우수자도 학업은 15% 반영을 하고 있어요. 즉, 국민 프론티어든 학교생활 우수자든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할 수 있는 학업 능력에 대한 반영 비율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국민 프론티어나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제가 볼 때 국민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 보시듯이 학교생활이나 국민 프론티어나 전체적인 평균치 값들을 내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금 보시는 사회과학계는요, 국민 프론티어가 70%가 2.77이고 50% 2.66이잖아요. 서류가 2.75고 70%가 2.86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다는 서류가 더 높지 않아? 아닙니다.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들의 종합전형을 보실 때는 단순 입결 컷만 보시고 내가 대내 만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이 학교 그러면 국민대는 일단은 학업 역량은 둘 다 똑같이만큼 반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뽑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대는 학교생활이든 국민 프론티어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일본어학과가 지금 4등급 언저리고요. 지금 국민 프론티어 기준에서도 3등급대에서 3등급 중반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외고 아니면 자사고의 학생들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특정 학교, 특정 모집단이 강성을 띠는 학생들이 아니면 나머지 모집단에서 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연계열도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도 별반 차이가 없죠?
서류 2.87이고요. 자, 지금 면접 2.96입니다. 공과 계열 기준 했을 때 자동차 융합 계열이 아까 교과 기준에서는 진짜 2등급 극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합 전형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제법 많이 내려간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데는 분명히 그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인기 모집당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앞자리가 3자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부분들은 일반고 학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나 혹은 일반고라고 했을 때 매우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교의 일반고의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진짜 그게 아니면 나는 진짜 1학년부터 자동차 이랬던 친구들의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생각보다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의 입지와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한번 단순 내신 성적에서 내가 되니까 쓰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과학기술 관련도 하지만 되게 높네요. 2.52 그리고 국민프론트 2.65 거의 유사성을 띠고 있죠. 내신만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아주 큰 편차값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국민대의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서류형이든 면접형이든 결국에는 학업이라고 하는 이 숫자라고 하는 거를 보는 영역은 동일 영역을 보고 동일 반영 비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건축계열 기준에서는 건축학부가 2.57인데 국민프론티어 2.5 거의 똑같죠? 오히려 70%거 기준하면은 학교생활 우수자가 훨씬 밑으로 내려갑니다. 경영정보학부 같은 경우에도 3.02인데 3.5 그리고 AI 빅데이터 자연계열 3.31인데 2.49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순 숫자만으로 꼭 이걸 확인해서 본기보다는 정말 서류평가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래야지만 정말 종합전형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는 2등급 중반에서 후반대 학생들이 원래 쓰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뭐 요걸 넘어간다고 하면 그만큼의 뭔가의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전체 평균은 3.03이라고 하지만 편차값이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 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을 쓰실 때 꼭 서류평가 요소를 이 생활 기록부하고 직접적으로 꼭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입시를 보다 국민대 편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